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이른 아침에는 뭐 영하 날씨고 뭐 낮에도 뭐 3도씨입니다. 그럼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리고 습도는 31%. 근데 밖에 나가서 걸으니까 몸 안은 후끈후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콧구멍에 3도씨의 공기가 싹 들어갈 때 이 콧구멍의 온도는 30도씨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보일러가 가동을 해야 돼요. 에너지가 딱 가동이 됩니다. 순간 보일러가. 그리고 습도가 지금 31%, 아주 건조하죠. 차갑고 건조해요. 그런데 8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습도 맞추고 온도 맞추려고 우리 몸에서 그냥 순간 보일러가 짱 타는 겁니다.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 열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걸어오는데 이 참새가, 건강관리 못한 참새가 그냥 나무에서 툭 떨어집니다. 뭐 죽었는지 알고, 죽었으면 내가 또 자 구워 먹으려고 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쳐가지고 눈이 개심치를 톡 떨고 있어요. 이렇게 장갑으로 만지니까. 그래서 그걸 15분을 내가 장갑으로 감싸가지고 사무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사무실 와서 따뜻하게 장갑 벗고 또 손으로 다 이렇게 탁 감싸고 있으니까 요놈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제 이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이 참새 심장이 막 퉁퉁 벙벙벙벙 뜹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서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요놈이 심장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심장이 안정적이지만 야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게 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럼 겁도 먹었겠죠. 사람한테 잡혔으니까. 그래도 뭐 이놈이 내가 잡아먹을 그런 심장이 아닌가 보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을 한 20분 동안 냅다 날라 돌아다니고 이제 살만한가 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바깥에다 살려주는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못하면 사람도 얼어서 죽고 참새도 얼어 죽습니다. 오늘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오늘 그 생각을 또 하면서 나가서 걷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추운 겨울에는 물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더 먹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부작용 아주 큰 거, 한 서너 가지 있지만 큰 걸로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야 공장이 가동이 돼. 조직과 기관, 또 피가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굶는 시간보다 이게 물을 안 먹고 사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 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 먹어야 살아요. 그 양창선 씨죠. 저기 태백 그 탄광 무너졌을 때 16일인가 굶었죠. 그런데 오줌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야 돼요. 자, 추워서 오줌을 자주 누기 때문에 오줌 누기 싫으니까 물을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겨울철에 오줌 누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물 적게 먹는 사람, 이건 생각이 아주 짧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여름에 비해 땀 안 흘리니까요. 우리 몸은 땀 흘리고 안 흘리고 그건 체온 조절하는 한 수단일 뿐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첫 번째 피부 노화가 빨리 늙어져요. 아이들과 나이 먹은 이 노인네들하고 차이가 뭐냐? 수분 차이예요. 그 새끼들은 깐난아이들은 요놈들은 그냥 80% 수분이 아주 빵빵하잖아. 너무 이쁘잖아. 그냥 만지면 그냥 터질 것 같고. 근데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주름 생기고 그냥 꼴레리 하는 사람들은 수분이 부족한 거야. 수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 자주 먹어야 돼. 겨울바람, 오늘같이 이렇게 겨울바람 갔다 오면 이게 피부 온도 조절 때문에 수분을 조절 못해요. 그냥 부족한데 수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푸석푸석 하잖아요. 또 여기 온풍기 틀은 거, 온풍기 틀으면 이게 피부 온도 조절을 못해. 푸석푸석했잖아. 그래서 저녁이 되면 뽀덕뽀덕 하잖아. 그러니까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온도 조절을 못하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더욱더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바르는 거, 찍어 바르는 거, 예, 그런 거 냅다 찍어 발라서 그건 큰 효과가 없어요. 모든 것은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 뇌 대부분 어찌 보면 절반 정도가 수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 그 다음에 기억력,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정상적인 수분량보다 약 1.5% 부족할 때 우리는 서양의학적으로 경미한 수분 부족 상태라고 그래요. 요거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두통이 생겨요, 피로감이 누적돼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억력 장애가 관찰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물을 자주 보충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 몸 내부는 체온 조절에서 오히려 더 뜹니다. 그래서 몸 내 조직 기관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공장이 가동되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안 먹고 콜라, 사이다 뭐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건 전부 다 산성식품, 오히려 더 몸을 더 망가뜨려요. 독이야. 그런 건 도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겨울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콩팥 기능이 악화돼 망가진다 이 말이야. 겨울에 물 안 먹으면. 겨울은 그러지 않아도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안 들어가면 오줌을 농축시켜요. 오줌을 또 올라갔다 또 그걸 재활용해. 그러니까 오줌이 농축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 이 내의 유산, 그 다음에 노폐물, 칼슘 등이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요로 결석, 콩팥에 결석이 생긴다. 뭐 통증, 이 콩팥에 돌 요로로 이게 오줌길로 나올 때는 애 낳는 거 12배 아프대요. 아니?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 뭐가 최선이냐? 물 자주 먹는 게 예방이에요. 우리나라 요로 결석 환자가 연 30만 명이 발생한대. 남자가 20만 명, 여자가 10만 명. 30만 명의 요로 결석 환자가 발생한. 전부 다 이거는 술 많이 먹고 물 적게 먹는 거야. 그리고 청량음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리고 방광암도 또 그 외의 일부 암도 겨울에 물을 안 먹으면 방광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을 많이 생산해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생기니까 이게 오줌을 자주 놓으면 방광암 예방에 유의한 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동양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이니까 짭짤하게 먹고 물 먹고 소금 먹은 놈이 물 먹듯이 소금 먹고 물 찾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겨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 방광, 생식 비뇨기가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짭짤한 음식을 먹는 게 보약입니다. 그래서 김장김치, 가을에 김장김치를 담아서 겨울에 짭짤하게 먹고 겨울을 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김장김치, 십자화과 식물, 무, 배추, 각종 매운 그 식자재 이런 걸 포함한 거 아주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겨울에 몸 따뜻하게 하는데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거기다 청국장, 된장찌개, 이게 전부 다 콩요리,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식재료들이 기가 막힙니다. 에이? 그리고 천일염은 정제염은 99.8%가 이 염화나트륨이지만 이게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이고 나머지 15%는 각종 수분을 포함한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일염 소금과 이 정제염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같은 소금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짜게 먹고 물 보충하는 것이 겨울철 건강 지킴이 최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그리고 우리가 졸릴 때 뇌가 힘들고 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 달콤한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반짝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금방 더 피곤이 누적됩니다. 그러나 소금을 몇 알기 딱 장기 운전하시는 분들 소금을 입에다 딱 물면 저 끝에까지 서울서 부산 갈 때까지 안 졸려요.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서 뇌 기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달콤한 걸 먹으면 신장과 간은 망가지잖아요. 눈이 신장과 간이 연관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짜게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이런 들쩍지근한 걸 많이 먹어서 간 기능에 관련된 질환 40여 종, 신장과 관련된 질환 40여 종, 약 80여 종의 질환이 몸속에 빙산의 일각, 몸속에 90%가 뭔가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에 들쩍지근한 건 독 중의 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독 중의 독, 집중력과 인지기능 저하, 그게 치매가 진행되고 겨울에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어버리면 당뇨병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물, 소금, 단백질 이 세 가지를 더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물은 피를 보충하는 좋은 조건이 돼야 되고 소금은 알칼리성입니다. 산성도가 되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이 생겨 이거 피곤합니다.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찝찝한 이런 알칼리성 식품을 먹으면 뼈, 눈, 귀, 신장, 방광, 뇌, 치아, 정력을 보강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밤이 길은 이유가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정력이 쇠야지. 짭짤하게 정력이 쇠진다 이 말이야. 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소금이 들어간 김장김치,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콩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음식을 뭐야? 정력이 쇠져서 아이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젓갈류 이런 걸 상시 먹으면 무병장수의 조건을 일단 한 가지는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야채가 부족하니까 콩일 때는 그 비타민 C가 없습니다. 근데 콩나물이 되면 비타민 C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 조상들의 지혜로운 음식이 겨울철 콩나물이다. 길러서 먹잖아요. 그리고 물 부족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연사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말라서 죽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피의 55%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혈장의 9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반이 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음료수, 주스, 무가당 이거는 물이 아니고 독입니다. 독.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또 운동 부족으로 이렇게 에너지 생산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소금이나 염기 보충, 콩류 음식으로 에너지원을 보충해 주는 이런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미역국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군밤, 군고구마, 찐감자, 강냉이, 동치미, 조개탕, 냉면, 돼지불고기 주물럭, 민물 매운탕, 얼큰 짭짤, 시래기 된장국, 순두부 비찌개 이런 게 겨울철엔 짱 좋은 보약 음식입니다. 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추위를 느낄 때 보면 소변의 염기 농도를 재보니 0.8% 이하더라. 그래서 0.9% 이상이면 추위를 앵간히 이길 수 있지만 2.0이나 2.4% 정도 되면 추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짱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짜게 먹는 이유가 0.9% 이상의 염기 농도를 올려서 겨울을 따뜻하게 내기 위한 어찌 보면 그 생활의 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세요. 겨울에 김장김치 하는 이유. 그러면 여름에 김장김치 하는 거 봤어요? 여름에 안 하잖아.
겨울에 김장김치에서 매콤하고 짭짤하게 겨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그 먹을거리가 김장김치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된장찌개 청국장입니다. 부장력 없고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으로 검증된 먹을거리예요. 그게 김장김치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한 끼 생식 먹고 또 김장김치 먹으면서 된장찌개 청국장 먹고 실내에서 추우니까 실내에서 맨발 걷기 또 까치발 걷기 때에 따라서 낮에 또 가서 열심히 걷기 운동 이게 바로 겨울철 건강법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철 음식 먹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 그게 겨울철 건강법이다. 오늘 겨울철에 물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자주 먹고 움직이는 게 겨울철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